퇴사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자, 저도 언젠가 이런 컨텐츠를 찍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알았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퇴사를 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9년 정도, 이제 10년 정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한 사람이 느끼는 퇴사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나도 지금 퇴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하나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둔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현장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저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에게 약간은 좀 울먹거리는 목소리와 울 것 같은 표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저한테 만약 이런 칼자루를 쥐어주고 사람들을 좀 내쳐야 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미리 언지라도 좀 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나한테 알려줬다면 저는 이 일에 손도 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현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선발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채용인 거죠. 채용도 했지만 사실 성과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내쳐야 되는 그런 권한까지도 주어졌었고, 그렇게 사람들을 내치기를 종용받은 적이 있습니다. 업무상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게 절대 회사의 어떤 부조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굉장한 황당함과 당혹감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지 정말로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이걸 몰랐던 나한테 있는 게 사실 맞는 거지. 맞는 거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로 이 직무에서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명뿐만이 아니라, 밝은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에서 충분히 알고 접근을 했었다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좋지 못한 감정을 느끼거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취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직무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비단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통과하기 위한 어떤 과정 혹은 면접을 뛰어넘기 위한 어떤 허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진짜로 본인이 하게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고 접근하셔야 롱런하실 수 있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내보내주는 자료에 좀 의지해서 직무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로를 방향성을 잡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현장에 가서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좀 나눈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요즘 들어서 더욱 드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회사를 다녔던 약 9년 동안의 시간 동안 처절하게 느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어렴풋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막상 덤벼봤더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하게 되더라. 거기에서 오는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난, 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이 조직이나 내가 하고 있는 역할과 내가 맞지 않겠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 한 5년 정도 전쯤에 들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성과를 거두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측정을 받는 업무는 모든 분들이 다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요일 저녁쯤에 이제 회의를 해야만 했죠.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실적이 얼마가 예상이 되는지, 다음 주까지 어떤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회의들을 이제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회의 중이니까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카톡이 와서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너무나 배가 고팠던 나머지 깐난쟁이 애기가 있었는데, 잠깐 평소 때 밥을 못 먹다가 너무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뭐를 좀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다가 뒤에서 이제 애가 갑자기 엄마 이제 보겠다고 다리를 잡았는데 못 보고 이제 넘어지기 직전에 물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얼굴 그리고 머리 쪽에 이제 끓는 물을 쏟았고 아이의 피부가 많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급하게 이제 응급실도 갔다 오고, 그런데 아이가 이제 저녁에 자다가 또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애를 낳아본 건 처음이죠. 이번 생의 아빠는 나도 처음이라 이걸 몰랐단 말이죠.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와이프하고 애를 태워 보내고 뒤따라서 이제 짐을 챙겨서 구급차 뒤를 쫓아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What is this? This is what?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야근을 하지 않고 그날 이제 회의에서 얼마 나오지도 않을 그 실적과 그 약간은 조금 무의미할지도 모르는 그 회의 시간을 만약에 가족들과 밥 먹는 데 사용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아주 큰 후회를 하게 됐죠.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었던 것이고 그때 이제 퇴사를 확정을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퇴사를 할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그때 이제 퇴사에 대한 확신과 마음을 먹고 나서 실제 사표를 내기까지 정확히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해야만 했고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준비할 만큼 준비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들어가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 아마 10만 명 중에 99,850명 정도는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취업을 해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일을 해본 분들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넘은 분들께서는 이런 감정들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가 한 번은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들어갔던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 사실 회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이를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던 나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걸 급하게 내가 여기가 이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내가 원래 원하던 그 이상향인 일을 당장 찾아낼 수 있겠는가? 혹은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창출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내일 당장인 거죠. 사표를 내고 당장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걸 스스로에게 반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판단이 100%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회사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만두는 건 엄청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퇴사를 결심하고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던 건 사실상 다른 어떤 지금 당장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야 3년 정도 준비해라고 얘기하면 다들 그러죠. 그때까지 내가 버틸 거면 그냥 일단 회사 다니고 말죠. 지금 이제 나는 당장 죽을 맛인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 퇴사를 준비했던 3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고요. 오히려 내가 이제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고 내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고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퇴사를 마음먹었을 때 곧바로 실천에 옮기기보단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걸 대체할 만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 놓고 나가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판단이 조금은 들었다. 자, 물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있죠.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이 일 때문에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퇴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거나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업무가 생겼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취업하라고 등 떠미는 취업 유튜버 주제에 지금 퇴사를 종용하는 것인가? 입사도 안 한 사람한테 지금 퇴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의 메시지를 좀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회사라는 조직에 이제 몸을 담으면서 얻었던 것들이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회사라는 조직에서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모습도 배웠고요. 실제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퇴사를 마음 먹었던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이 일이 아닌 다른 좋아하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동력, 사실 제가 이전에 주어졌던 일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고 나의 적성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실력을 검증해보고
몰입해서 일을 해보고 성과를 창출해보는 경험은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겁니다. 자, 둘째로 내가 퇴사라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차대한 결정, 근데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퇴사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케이스로 안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직무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한 명과 암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시행착오를 꼭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던 업무를 맡아서 당혹감을 감추기 힘든 그 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이 직무에서 수행하게 될 좋은 점만 볼 게 아니고 나쁜 점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는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내보내주는 직무기술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알까요? 현업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하게 되는 역할 중에 뭐 행정을 지원하시거나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민원응대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데, 진짜 내가 만나보게 될 민원인의 케이스랑 그들이 제기하는 그 민원의 수준이랑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단지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으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겠지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는 고객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단순히 지금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출사표를 던지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지, 내가 진짜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들어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냥 배드 케이스, 가장 워스트 사건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좀 물어보신 다음에 그것이 감당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접근하셔도 너 늦지 않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뭐 현장에서 내가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지금 당장이 아쉬운데 그런 것들을 꼭 해내야 되는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명과 암을 듣고 나서 준비를 하다 보면 더욱 명확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위크 포인트를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정확히 서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 더 고민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더 다져지는 겁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더욱 뚜렷해질 거고,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직무에서 하게 되는 일에 대한 그 명과 암, 가장 좋은 사건과 가장 나쁜 사건, 가장 힘든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 뭐 퇴사를 하는 게 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좀 패배자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저는 퇴사하기 직전에 고가가 약 9년에 이르는 저의 그 회사 생활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좋은 고가를 받고 나왔어요. 사실상 되게 아까운 거였죠. 그 고가를 가지고 지금도 회사 생활을 했었으면 전 남들보다 많은 보너스를 받았을 겁니다. 뭐 몇 달 더 다녔으면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사를 한 건 저 나름대로 이제 확신이 있었고, 그만큼 오랜 시간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내가 회사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고,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알아볼 만큼 알아봤습니다. 밖으로만 알아본 게 아니고요, 안으로도 내가 갈 수 있는 명확한 한계도 알아봤고,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알아봤고, 가장 하면 재밌을 일과 가장 가치가 있는 일들까지 모두 알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더 가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고, 사실 나와서도 한 번쯤 이제 뭐 후회를 한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사실 뭐 후회를 한 적이 없어요. 일단 무엇보다 이렇게 반팔 쪼가리를 입고, 오늘 여기 반바지를 원래 입고 다니는데 우리 회사는 복장 자율화가 있기 때문에 반바지를 다 빨아가지고 오늘 긴 바지를 입고 왔고, 이렇게 스레빠 보이시죠? 스레빠. 그것도 파격적으로 이런 화이트 스레빠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한 시도가 아니었나.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약간 좀 풀정장으로 입고 다니고,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사실상 하루하루 좀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유튜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더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의 회사에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했던 역할과 이런 것들의 어떤 총 집합체로, 엑기스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난 회사 생활을 돌아봐도 정말 잃을 것이 없었다,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나왔다, 내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감 가능한 이야기도 좀 던질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빠삭하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항목에 대한 그런 해설을 할 때에도 의도나 의도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주저리 떠들었는데, 아마 편집할 때 되면 왜 이런 얘기는 안 했지 이렇게 후회를 할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다음에 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좀 창업 스토리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사무실도 한번 이렇게 랜선 집들이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또 이렇게 또 추석 때 많이 또 처묵처묵 하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배탈 나지 마시고,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이제 건강이 뒷받침이 돼줘야 여러분들이 뭔가 해낼 그런 의지도 생기는 거죠. 추석들 잘 보내시고, 지금 하반기 시즌 놓치는 기업 없이 열심히 매달리셔서 여러분들 꼭 원하는 결과 이뤄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 수 있다잉.